119건에 대해서 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그 답변을 요하는 것은 짧은 거였는데 길게 설명해 주셨어요. 짧게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9건을 담당하셨는데 크게 보면 그 중에 송무사건이 있고 자문사건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송무사건 중에서도 선임계를 제출해서 변론을 하신 게 있고 안 하신 게 있는 거예요. 변론을 한 게 있고 변론에까지 안 이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이른 거.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질문 드리는 건 119건 중에서 송무사건 중에 선임계를 제출한 건이 몇 건이고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송무사건이 몇 건이고 그리고 자문사건이 몇 건이냐 이 세 가지 질문에 답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일단 지금 그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제출됐나 안 됐나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때 이제 법조윤 오늘 갑자기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이 건과 관련해서 소위 19금 자료 뭐 이런 여타의 것들이 한 열흘 정도 가까이 논의가 됐고 또 아까 오전에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 주십사 다 요구를 드렸는데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확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료들은 지금 아무것도 저한테 없고 제가 한 2년 전에 법인을 나오면서 법조윤리협의회에 신고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신고할 때는 제가 맡았던 사건을 다 냈습니다. 다 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다 119건을 다 내신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알아보면 그 내용 중에는 변호사 선임서가 제출돼 있는지 안 돼 그러니까 있는지 그걸 당사자가 지금 아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결국 또 기억에 의해서 아니요, 기억이 아니라 태평양에도 있을 것이고 뭐 법조윤리위원회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국회나 이런 데 제출이 아니라 지금 질문은 후보자 본인이 그걸 답변하기 위한 판단을 위해서라도 그 숫자가 카운팅이 안 되냐는 거죠.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에는 선임계가 제출돼 있는지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 이런 자료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평양에는요? 그 자료들이 보존돼 있는지 여부는 제가 나온 지가 좀 됐으니까 그건 뭐 또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확인의 시도는 한 번도 지금까지 해보신 적이 없으신 거네요. 법인에서는 그런 자료들이 밖에 나가게 되면 결국 의뢰인들에 대한 문제가 되니까 그건 제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명을 저희가 말씀을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후보자가 선임계를 몇 건을 냈는지 자체가 뭐 위증이다 아니다까지도 계속 이야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건데 이후에 다른 분이 계속 질문하실 것 같고요. 아까 은수미 의원님 질문에 대통령께서는 메르스 대책과 관련해서 하실 일을 다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네, 열심히, 그러면 메르스가 내일 처음으로 오늘 생겼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부가 해왔던 이 방향성이 맞다고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답변은 하실 일을 다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대통령께서 본래 이제 처음 이 일에 대한 대처는 담당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이제 확 늘어나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대통령께서 나서셔서 그러니까 저희가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것이 대독 총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명확하게 대통령에도 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바라는 것인데 지금 이 상황만을 보더라도 후보자는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것을 하실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신 것 같아요.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면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행정을 잘못해서 메르스가 지금 이렇게 된 것 같다. 본인이 후보자가 되면 처음부터 어떻게 잘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국민들에게 좀 보여줘야 되는데 청와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맞습니까? 아니,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처들이 그 같이 노력을 했고 정부가 같이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다만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은 좀 우선 사태를 다 수습한 뒤에 좀 면밀하게 따져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뭐 사실은 오래전 일이고 30몇 년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후보자도 저도 이와 관련한 증거를 가지고 논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상식의 선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저희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참 안타깝다고 느낀 게 꼭 후보자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부 부처가 국회를 대하는 생각들 그리고 지금 계속 자료 요구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자료의 불성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자료 자체에 대한 왜곡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계속 보여서 예를 들면 계속 문제되고 있는 병적기록표입니다. 병적기록표를 처음에 제출을 저희가 요구했을 때 위에 나온 것 같은 이런 희미한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병적기록표를 제출해요.
누가 제출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리 인청팀에서 이제 제출해 온 거죠. 예. 병무청을 통해서 했든 여튼 이렇게 흐릿하게 오다 보니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법무부 장관 할 때도 이 똑같은 표를 받았을 텐데 왜 7월 4일과 7월 10일의 차이점을 모를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세요. 근데 이게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도 이렇게 오고 국무총리 후보자 처음 인청이 됐을 때도 이처럼 이렇게 흐릿하게 알아볼 수 없게 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문서는 팩스나 이메일로 온 게 아니고요. 직원이 직접 가지고 와서 제출한 겁니다. 근데 제가 국방위원인데 이 병적기록표가 이렇게 흐릿할 수가 없다. 다시 제출해달라. 아니면 의원이 직접 대전을 가보겠다라고 했더니 개인정보라 직접 가져와야 됩니다라고 해서 6일이 걸렸던 이 서류가 1시간 만에 이렇게 깨끗하게 팩스로 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원본을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국민들에게 해명하고 할 수 있는 자료들도 이렇게 계속 왜곡되는 자료로 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병적 기록표를 내라고 하면 병적 증명서를 내면서 냈다고 주장하고 하는 것들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좀 문제가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민들이 계속 의혹을 갖고 계신 것 7월 4일 날 신체 검사를 받으셨는데 7월 10일 날 수도통합병원의 세종 만성 단마진 진단을 받는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일 날 수통에 가셔서도 추가적인 그 검사를 받으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 전일 겁니다. 아마 처음 가서 수통에서 검진 받은 다음에 정밀 검진을 받도록 해서 그 뒤에 갔는데 그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만 마지막 7월 10일로 되어 있는 그날 이전일 겁니다. 그날이거나 그날 이전이거나. 그러니까 7월 4일 날 일반인들하고 다 같이 받는 신체 검사 그걸 받고 나서 5일이든 6일이든 다음 날 수도통합병원에 따로 한번 가서 진료를 받으신 거죠. 정밀 검사를 받으신 거죠. 지금 병무청은 계속 실무자의 실수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희한테 주신 병적 증명서에도 7월 4일 날 면제 받으신 걸로 인청 자료를 주셨거든요. 이 표뿐만 아니라. 근데 그 문서가 이제 잘못된 거다. 총리팀에서는 수정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타까운 것은 병무청의 어떤 직원도 그 실무자의 실수라고 하는데 어떤 실무자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냥 실무자의 실수다 지금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것은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짧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 병적 기록표에 보면은 맨 처음 수검일이 있고 그다음 밑에 보면은 수통 정밀 검사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또 병무청에 여야의 또 증인이 나오니까 그분들에게 설명을 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고 좀 수기를 할 때이기 때문에 초기 처음 진단할 때는 그 줄에 쭉 뒤에 보면 이상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뒷줄에 도장을 찍는 난에 원래 공란을 남겨놔야 되죠. 그리고 밑에 줄에다가 작성을 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그게 맞겠는데 그 당시 관행은 이상까지만 적어놓고 정밀검사한 다음에 결과 나온 것을 나머지 여백 칸을 채웠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실무자의 실수다라고 병무청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직원들 오면 한번 좀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후보자가 퇴임하시고 나서 예전에 장관 청문회 때 노회찬 의원께 후원금을 내시는 게 한번 기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 외에 보니까 2012년도에 물론 공직자는 아니셨습니다만은 변호사인 시절에 200만 원을 정치자금을 후원하시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앙선관위나 이런 데 기타 가신 건 아니고 특정한 개인 국회의원과 후보자에게 기부하시는 거다 이렇게 선관위가 답을 보내왔는데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누구 정치인인지 누구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건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관위가 답변을 주신 게 그겁니다.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2년 기부한 200만 원은 국회의원 후원회 및 후보자 후원에 기부한 후원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중앙선거방송위원회 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선관위 자체에 기탁하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몇 번을 물어봤으나 기탁금은 모두가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탁금에는 리스트가 없고 국회의원에 내시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이게 누구에게 냈는지 기억이 안 나십니까? 기억 안 나고 지금 말씀 들어도 부적절하게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질의 때까지 누구신지 좀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한번 알 수 있는지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에는 뭐 누굴 줬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다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게 요구하는 것이 대독 총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명확하게 대통령에도 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바라는 것인데 지금 이 상황만을 보더라도 후보자는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것을 하실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신 것 같아요.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면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행정을 잘못해서 메르스가 지금 이렇게 된 것 같다. 본인이 후보자가 되면 처음부터 어떻게 잘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국민들에게 좀 보여줘야 되는데 청와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맞습니까? 아니,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처들이 그 같이 노력을 했고 정부가 같이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다만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은 좀 우선 사태를 다 수습한 뒤에 좀 면밀하게 따져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뭐 사실은 오래전 일이고 30몇 년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후보자도 저도 이와 관련한 증거를 가지고 논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상식의 선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저희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참 안타깝다고 느낀 게 꼭 후보자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119건에 대해서 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그 답변을 요하는 것은 짧은 거였는데 길게 설명해 주셨어요. 짧게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9건을 담당하셨는데 크게 보면 그중에 송무 사건이 있고 자문 사건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송무 사건 중에서도 선임계를 제출해서 변론을 하신 게 있고 안 하신 게 있는 거예요. 변론을 한 게 있고 변론에까지 안 이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이른 거. 그러니까 저희가 질문 드리는 건 119건 중에서 송무 사건 중에 선임계를 제출한 건이 몇 건이고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송무 사건이 몇 건이고 그리고 자문 사건이 몇 건이냐 이 세 가지 질문에 답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일단 지금 그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제출됐나 안 됐나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때 이제 법조율 오늘 갑자기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이 건과 관련해서 소위 19금 자료 뭐 이런 여타의 것들이 한 열흘 정도 가까이 논의가 됐고 또 아까 오전에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 주십사 다 요구를 드렸는데 충분히 확인하시는 한 번도 지금까지 해보신 적이 없으신 거네요. 법인에서는 그런 자료들이 밖에 나가게 되면 결국 의뢰인들에 대한 문제가 되니까 그건 제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명을 저희가 말씀을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후보자가 선임계를 몇 건을 냈는지 자체가 뭐 위증이다 아니다까지도 계속 이야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건데 이후에 다른 분이 계속 질문하실 것 같고요. 아까 은수미 의원님 질문에 대통령께서는 메르스 대책과 관련해서 하실 일을 다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네, 열심히, 그러면 메르스가 내일 처음으로 오늘 생겼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부가 해왔던 이 방향성이 맞다고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답변은 하실 일을 다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대통령께서 본래 이제 처음 이 일에 대한 대처는 담당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자꾸 이제 확 늘어나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대통령께서 나서셔서 그러니까 저희가 국무총리 후보자는 정부 부처가 국회를 대하는 생각들 그리고 지금 계속 자료 요구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자료의 불성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자료 자체에 대한 왜곡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계속 보여서 예를 들면 계속 문제되고 있는 병적 기록표입니다. 병적 기록표를 처음에 제출을 저희가 요구했을 때 위에 나온 것 같은 이런 희미한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병적 기록표를 제출해요. 누가 제출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리 인청팀에서 이제 제출해 온 거죠. 예. 병무청을 통해서 했든 여튼 이렇게 흐릿하게 오다 보니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법무부 장관 할 때도 이 똑같은 표를 받았을 텐데 왜 7월 4일과 7월 10일의 차이점을 모를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세요. 근데 이게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도 이렇게 오고 국무총리 후보자 처음 인청이 됐을 때도 이처럼 이렇게 흐릿하게 알아볼 수 없게 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문서는 팩스나 이메일로 온 게 아니고요. 직원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확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료들은 지금 아무것도 저한테 없고 제가 한 2년 전에 법인을 나오면서 법조윤리협의회에 신고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신고할 때는 제가 맡았던 사건을 다 냈습니다. 다 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다 119건을 다 내신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알아보면 그 내용 중에는 변호사 선임서가 제출돼 있는지 안 돼 그러니까 있는지 그걸 당사자가 지금 아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결국 또 기억에 의해서 아니요, 기억이 아니라 태평양에도 있을 것이고 뭐 법조윤리위원회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국회나 이런 데 제출이 아니라 지금 질문은 후보자 본인이 그걸 답변하기 위한 판단을 위해서라도 그 숫자가 카운팅이 안 되냐는 거죠.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에는 선임계가 제출돼 있는지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 이런 자료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평양에는요? 그 자료들이 보존돼 있는지 여부는 제가 나온 지가 좀 됐으니까 그건 뭐 또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확인의 시도